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저희 오늘 이제 객체 얘기 시작을 할 건데,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자바 1 과정하고 있고요. 자바 2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어서 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출력문 배웠죠. 그 다음에가 변수 배웠어요. 그 다음이 조건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객체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객체를 배우기 전과 이렇게 반복문까지 했을 때와 객체를 배우고 나서 이 기점을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말들이 좀 많긴 한데 그냥 쉽게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를 많이 써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쉽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많이 주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으니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바나 파이썬에 해당을 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뭐 C 언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C 언어 이 녀석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절차 지향이라고 해서 아, 객체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절차를 좀 더 따지는 느낌인데, 제가 예전에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C 언어는 조금 더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언어였고, 자바는 조금 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언어여서 이제 저급과 고급이라는 워딩을 사용을 했었는데,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프로그래밍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웹, 뭐 앱 같은 거 이런 녀석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차 지향 쪽에는 이제 인베디드가 됩니다. OS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지금 자바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지향, 객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시게 될 건데, 자바를 활용한다면 이제 그 출발 지점인 어떻게 보면 객체를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출력문, 변수, 조건문, 반복문 여기까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문법적인 이해나 개념적인 이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제 낯설고 좀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이제 숙달이 되기 전이니까 좀 잘 써내려가지지 않고 요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확실하게 위에 있는 녀석들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겁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얘가 쉽지 않은 게 맞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느껴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다 쉽지 않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객체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지도 못해요. 객체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우리 지금 이제 2교시, 3교시 2시간 남았는데 얘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끝이 날 거예요. 그럼 주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4개는 반복 숙달을 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 얘기 나왔던 부분 있죠. 그 얘기 나온 부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해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것들과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꽤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게 막 진짜 엄청 어려워서 말이 안 돼,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얘도 충분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개념적인 기본 개념적인 이해가
적당히 돼서는 활용을 못해요. 개념적인 이해는 확실하게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 이 객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자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벽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죠. 개발 공부하다 보면 개발 쉽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느끼다가 갑자기 좀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지?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벽이에요, 얘가. 근데 이 벽은 누구나 다 넘을 수 있는 벽인데 다만 넘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는 개개인 차가 있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객체를 배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도 같이 따라오게 될 거고요. 얘네 둘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랑 클래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객체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클래스를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바는. 이 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보고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좀 확실하게 주말을 잘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객체 한 번 놓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얘는. 조금 안 놓치게끔 확실하게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할 당시에 이 객체 부분부터 아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벽을 허무는데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저는 비전공자였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 드린 적 없나요? 했었죠? 그때 제가 어렴풋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객체부터 아예 이해를 못해서 그거를 수료할 때까지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 또 당장은 이해를 못하다가 일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뚫렸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수순을 밟으시면 안 돼요. 지금 첫 번째를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을 때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객체를 되게 어렵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상 이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 내가 어렵게 배웠으니까 어려워했구나.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복습의 개념이 아니라 객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코드 보고 실행 결과 예상해 보세요 라고 시간을 드리면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나오죠. 이거 뭐 나와요? 20 나오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읽기만 하면 이거 20 나오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20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넣어놨지만 재할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0이라는 값으로 바꿨잖아요. 더 이상 이 a라는 변수한테 10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a한테는 10이 나오는 겁니다. 20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인이 됐어요. 별로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로 어겨지지 않는 규칙이에요.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막 배우기 시작을 하면 이 말이 모순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나밖에 못 넣는다면서 저게 말이 돼?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밖에 못 넣는 게 맞고요. 실제로 객체를 활용해도 그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코드를,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코드를 한 줄을 썼어요.
그동안에 썼던 이것도 그냥 같이 보죠.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랑 뭔가 조금 유사해 보여요.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다 파악을 해볼까요?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죠. 이거는 변수명이고요. 얘는 대입 연산자였어요. 얘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표. 자, 여기 대입 연산자죠. 자, 이 녀석 뭔가 다르긴 달라요. 위에 있는 이 녀석과 다른 건 다르긴 다른데 언뜻 보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자, 얘 뭘까요? 이만큼. 타입이지 않을까요? 이거 실제로 타입입니다. 변수를 지금 우리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둘 다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맞아요. 자, 이거 타입이었고 얘도 타입이에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변수명이죠.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뭐겠어요? 값 부분이 되겠죠. 자, 맞습니다. 이 개념이 맞는데 이제 조금씩 뜯어볼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것들과 조금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을 한 거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타입이 아닌 거고요. 그동안 해왔던 값을 넣는 행위랑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하나씩 쪼개볼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적어낸 이 녀석이 우리가 객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객체를 쓰려고. 근데 이 객체 중에서도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배열은 이제 객체 배운다고 해놓고 갑자기 배열을 배워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자바 안에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영역은 상당하게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자바의 거의 전부예요, 객체가. 그 전부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열을 배워봄으로써 객체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배열을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할 일은 없겠지만은 이 배열이라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배울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라서 배열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객체 안에 있는 배열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냈다라는 뜻인데, 자, 일단 이거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죠. 제가 적어놓은 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데이터 타입 썼던 거 생각을 해보면, 기본 자료형 8가지. 이제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셨겠죠?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터블, 불링. 8가지. 그 8가지 안에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나요? 자, 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자료형 8가지 있는 게 맞는데, 이 뒤에 대괄호가 붙었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쓰던 이거랑 동일한 건데 붙었어요. 이거 기본 자료형에 있었나요? 없죠. 대괄호는 애초에 기본 자료형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 자료형 8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나왔어요. 이미 참조형이겠죠. 참조형 타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결국에 얘는 이제 기본 자료형 8가지가 아닌 참조형 타입이라는 건데, 인트, 대괄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트라는 건 우리가 정수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는 정수 머식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정수 관련된 어떠한 타입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뜻하냐? 정수들을 의미합니다. 정수들. 복수의 개념이에요. 이 대괄호가 나타나면 이제 배열이라고 했죠? 얘가 이제 복수, 정수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스트링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문자열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인트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냥 인트, 얘는 그냥 정수죠, 정수. 얘는 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했던 개념 뭐였어요?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요? 복수계예요, 복수계. 그래서 실제로 객체라는 녀석은 얘는 왜 있고 이 객체를 왜 쓰냐면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때 씁니다. 객체라는 녀석은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벌써 무슨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분명히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 한 거랬어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객체를 어쨌든 지금 변수한테 연결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진다. 근데 얘는 복수계의 데이터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는 개념들을 활용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또 쪼개볼게요. ARR 이 녀석은 이제 변수 이름이었죠? 자, 근데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이 ARR이라고 쓴 이 변수는요. 제가 배열이라는 의미로서 만들어낸 변수 이름인데 왜 그러냐면 배열 자체가 영어로 어레이예요. 어레이. 이 어레이를 자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열을 쓸 때 변수 이름을 이렇게 ARR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 녀석을 어레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설명하다가 어레이가 어쩌고 하면은 이 변수를 읽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명을 그렇게 지은 거고 변수명 지을 때도 항상 의도에 맞게끔 지어줬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걸 한번 볼게요. U. 자, 여기까지는 사실 데이터 타입이고 변수명이고 대명사자 나왔고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많이 비슷해요. 위에 있는 녀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오른쪽이 조금 많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심지어 얘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예약어들 애초에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if, for 이런 것처럼 지금 int 데이터 타입처럼 색깔이 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예약어가 맞습니다. 예약어는 이미 기능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이 new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의미냐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보다가 new라는 저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 그 순간에 이미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의미예요. 이 new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객체를 만들 때 무조건 new를 써야 돼. 이건 또 아니에요. new를 쓰지 않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객체를 만들 때에는 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이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예요. 자, 뒤에 있는 이 녀석 얘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유출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이제 정수들이에요. 데이터 타입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타입이 지정된 변수는요, 선언을 했으면 그 타입을 제외한 데이터를 못 넣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녀석이 정수들의 의미를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벗어나면 이거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인트로 변수 만들어 놓고 문자열을 넣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타입 미스매치.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던 이 녀석이 정수들의 의미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의미라면 애초에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유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는 U를 통해 만들어질 객체의 모양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객체의 모양. 근데 이게 왜 모양인지 이것도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정수들이기 때문에 문자열 혹은 실수 혹은 불린 타입의 논리값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 정수들이니까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객체 안에는 정수값밖에 저장을 못해요. 지금 우리는 그 코드 한 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읽어보면요. 오직 정수들,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 줄이 좀 밀리니까 줄을 좀 바꿀게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int 대괄호 3의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넣겠다. 제가 풀어드린 개념을 그대로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에다가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우리는 그동안 넣겠다라는 표현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뭐 A는 10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우리는 A의 값 10 이런 식으로 A한테 10을 넣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금부터가 아니라 객체에서는 넣겠다가 또 틀린 얘기가 됩니다. 넣겠다가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근데 이 녀석이 왜 곤란한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를 또 마저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이만큼은. 근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10, 20, 30 나옵니다. 여러분들 객체 다 아시네요. 자,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던 이유가 ARR, 우리 지금 변수죠. 변수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 뒤에 대괄호 그리고 0, 이 녀석이 뭘 뜻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 대입연산자로서 int 값을 넣었어요. 그렇죠? 얘는 1이라고 하는 애한테 넣었고 밑에는 또 2라는 애한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퀄 마크에 좌변에 있지 않으니까 값으로서 활용되지 않았을까? 방금 위에서 넣은 값으로서 활용이 됐다면 10일 거고 20일 거고 30일 거니까 라고 예상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예상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한 거고요. 값으로서의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실제로 이 값을 저장시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은 array라고 하는 이 변수가 10, 20, 30이라는 값을 가졌던 거고 그 값을 따로따로 불러다가 출력도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의 개념, array, 변수 공간, 이 안에 이걸까요? 이렇게 다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오직 변수는 오직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달라지지 않고 이견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유가 지금 만들어진 어레이라는 변수에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된 형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은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일단 이 그림에는 이 코드 한 줄을 먼저 그릴 거고요. 다 그려내고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이만큼 그려낼 거고 그 다음 이만큼도 그려낼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객체에 대해서 뭐 사용을 하거나 뭐 개념이 헷갈려서 이해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가 그리는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시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안 그려본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그려본 사람이 이해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아주 기본적인 객체는 눈으로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객체는 개념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자,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얘는 어레이,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낸 배열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int3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그림 다 안 그렸어요. 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 코드 한 줄을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딱 이 한 줄 그려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양으로 배열을 객체를 만들 거야. new라는 키워드 뒤에 저게 왔잖아요. 이게 모양이었고 얘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 거야 라고 한 건데 그 객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객체는 지금 잘 보시면은 검은색 네모칸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 있어요. 자, 저는 이걸 이제 앞으로 칸 혹은 방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방 3개, 칸 3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방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왜 방이 3개가 됐을까요? 여기 숫자 3 써있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방이 3개가 된 겁니다. 이 대괄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지금 만들 배열의 크기를 정하는 숫자예요. 크기. 방 개수가 배열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숫자 5를 썼어요. 이렇게. 그럼 방 몇 개? 5개. 쉽죠? 지금까지 아주 쉬워요. 자, 근데 방을 잘 보시면은 방 안에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얘는 이 방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방 번호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번호를 넘버링을 매긴다라고 하면 1부터 갈 텐데 얘는 0부터 시작을 했죠. 이거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해야 돼요.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 같은 것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복수계 데이터를 순서가 존재하는 복수계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이런 문법상에서 이렇게 방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이 번호,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인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도 못해요. 이 0번 방의 이름을 1로 바꾸고 싶어 안 돼요. 못해요. 0번 방은 처음 태어날 때 0번 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0번 방으로 써야만 해요. 더 이상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그 권능 밖이에요.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인덱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가 된다.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배열의 크기가 3이었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왜냐면 0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배열의 크기가 150이었대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 몇 번? 149번.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자, 이 개념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인덱스라는 걸 활용해서 값을 넣거나 값을 빼거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열이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3번 방에다가 값을 넣겠다. 이러면 지금 코드상에 빨간 줄 생겼어요? 없죠? 근데 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판단하고 써줘야 됩니다. 저것도 이따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이제 이 그 정수들이라는 표현 안에 써있는 숫자 때문에 이렇게 방 개수가 정해졌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 건데 얘는 뭘까요?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도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둘이 제가 선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은 this라고 하는 애입니다.
디스라고 하는 이 녀석의 이름이에요. 디스.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부터 리모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리모컨. 그러니까 실제로 자바 개념 안쪽에서 리모컨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리모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객체 안에 존재하죠. 디스는 객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리모컨은 리모컨인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리모컨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TV에 버튼 달려있죠. TV를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TV에 달려있는 버튼으로도 조작할 수 있죠. 지금 이 디스는 TV에 달려있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컨트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 디스라는 이 녀석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어낸 원격 리모컨이 될 거예요. 얘는 이름이 디스일까요? 네, 얘는 아니에요. 디스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그대로 갖다 넣은 리모컨이지만 디스는 아닙니다. 이름이 좀 달라요. 얘는 그냥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리모컨. 그리고 그 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연결돼 있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손으로 든 이게 빔 프로젝터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리모컨을 조작하면 저 빔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어요. 얘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들어서 빔을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 이 개념, 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가지고서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값을 넣거나 값을 빼오거나 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변수에 뭐 들어있어요? 변수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지금 이거? 방금 전에 얘기한 리모컨이죠? 네, 리모컨이죠? 리모컨 몇 개예요? 한 개죠? 변수는 값을 몇 개 가질 수 있다고요? 한 개. 변수는 그래서 리모컨 한 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객체가 우리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라고 했는데 이 복수개의 데이터는 객체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객체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만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변수는 결국 한 개의 값만 가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레이라는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10, 20, 30을 다 가졌던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을 들고 있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연결된 리모컨을 하나 가졌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개념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겁니다. 모순같이 느껴졌지만 모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넣겠다. 이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했죠. 이것도 왜 잘못됐는지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객체 자체를 변수에 넣는 행위가 맞다면 저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제가 그림을 변수는 네모를 요만하게 그리고 객체는 요만하게 그렸죠. 자, 실제로 제가 이 안쪽에 방이라고 하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크게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크기를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만한 크기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크기는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량. 우리가 이제 자바를 사용하면서 변수 같은 걸 만들어서 쓰거나 객체를 만들어서 쓰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램이라고 하는 부품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에 램, 메모리죠, 메모리. 이 메모리 영역에 실제로 일정한 용량만큼을 할당받게 돼요. 변수를 만들어서 쓰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이렇게 할당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 또한 만들어지면 객체는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크기를 할당을 받아요. 근데 그 할당받는 크기가 변수보다 객체가 크다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변수는 밥그릇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객체는 냉면 대접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객체 냉면 대접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물을 밥그릇에 완벽하게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냉면 떼지로 밥그릇에 어떻게 넣어요? 그죠? 크기가 말이 안 되니까.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녀석들이 실제로 객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들어갈 수 없는 또 두 번째 이유, 얘네들은 거리가 되게 멀어요.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영역을 할당받는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이쪽에서 받으면 객체는 이쪽에서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길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 이 디스라는 리모컨은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객체 동일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우리가 뭐 만든 거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듯이 얘도 똑같은 개념. 그 녀석을 복사해서 복제해서 여기다가 넘겨주고 그걸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게 연결시켰다. 이게 맞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수정해 볼게요. 넣겠다가 아니라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셔야 돼요. 객체가 그대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실까요? 이게 제가 막 겁을 줬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또 시작이에요. 이제 객체 기본이었고, 자, 지금 이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이 배열 객체, 우리가 만들 때 정수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직 정수형 데이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0번 방, 1번 방, 2번 방 여기에는 뭐 스트링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어기는 행위니까. 그래서 실제로 코드에서 여기다가 이걸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타임 미스매치가 나오고요. cannot convert from string to int라고 나와요.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어 라는 얘기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정수들이라고 했으면 정수형 데이터밖에 못 넣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 이 배열 객체 안쪽에서 이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렇게 방은 우리가 크기를 지정하면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였고, 그 방들의 고유한 인덱스 번호가 알아서 만들어져서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 각각의 방 하나하나는 일종의 변수입니다. 변수. 이 방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타입의 변수? 정수 타입의 변수. 왜냐면 우리가 정수들이라고 데이터 타입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가 다 변수고 그 변수에는 그 변수의 타입은 정수니까 정수형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바꿨을 때의 출력 결과는 네, 10, 50, 30이 나오는 거죠.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 과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변수가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객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리모컨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지금 배우는 2단계에서는 이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방식이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리모컨은 얘밖에 없어요. 이 리모컨에는 버튼들이 달려있게 돼요. 어떤 버튼들이 달려있냐? 우리가 크기를 지정해서 만들어낸 이 인덱스 번호를 가진 방들 있죠. 이 방들에 해당하는 번호가 버튼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리모컨을 보면 버튼들이 존재하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0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찾아가서 이 해당하는 0번 방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방에 이 코드를 보면 지금 이 대괄호 안에 0이라고 쓴 이 행위가 0번 리모컨을 눌렀다, 리모컨에서 0번 버튼을 눌렀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입연산자가 나왔고 10이라는 값을 넣고 있죠.
자, 그러면 0번 버튼을 눌러서 연결되어 있는 얘를 찾아와서 0번 방에 접근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연산자 10을 적용시킨 거예요. 0번 방에 1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거고, 자, 1번 버튼을 눌러서 1번 방에 20, 또 마찬가지로 2번 버튼 눌러서 30, 그리고 나서 만난 코드가 1번 버튼 다시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 공간을 여기다가 이제 50을 넣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있던 20은 사라지고 50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라져요? 얘도 하나의 변수 취급이었으니까.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질 거니까.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문에서 우리가 값을 불러냈죠. 자, 불러낼 때는 똑같아요. 0번 버튼을 눌렀어요. 눌렀는데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 얘를 이퀄 마크의 좌변에 위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값으로 활용을 한 거죠. 얘도 하나의 변수였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진 값 10을 출력문에 사용한 겁니다. 또 마찬가지 50을 출력해, 30을 출력해. 이 개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쉬워요. 오, 눈에 딱 보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코드를 조금 써놓고서 결과를 예측해보세요 라고 던질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림 안 그리고 머리만으로 예측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심플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따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꼭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게 흉내를 내시면 돼요. 뭐 네모로 그리기 싫어, 난 동그라미로 할래, 상관없어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건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대괄호 안쪽에서 방 번호로 불러오거나 값으로서 쓰거나 하는 상황일 때 리모컨을 나 리모컨 누를 거야, 1번 버튼 누를 거야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리모컨 누르는 방법은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점을 찍었습니다. 어레이라는 변수를 불러다 놓고요, 점을 찍었어요. 자, 이것도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점 눌렀더니 이쪽에 뭐가 많이 나오죠. 자,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장 메서드. 우리가 아직 함수랑 메서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버튼들이에요. 예를 들어 TV라면 전원 버튼이 있을 거고 볼륨 버튼이 있을 거고 채널 버튼이 있겠죠. 이거는 뭐 TV에 따라서 없는 TV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열 객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쓸 때는 우리가 점을 눌러서 버튼을 누를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가져와서 썼다. 그러면 나 이 버튼을 누를 거야 한 겁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 전에 우리가 썼던 이 대괄호 방식은 이제 배열 객체가 만들어져서 생성된 그 방에 접근할 때, 방을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대괄호는 배열에서만 써요. 뭐 나중에 이제 다른 객체, 뭐 배열 말고 기타 다른 객체를 사용할 때는 이 대괄호가 없어요. 배열에서만 존재하는 녀석이다. 다른 객체에서는 다 점을 찍는 행위로서 리모컨 버튼을 누를 거야 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들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예시로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문자열 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게 맞고요. 이건 그냥 변수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연결되는 건 이제 new 객체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앞에가 스트링 들이니까 뒤에도 스트링 들이어야 될 거고 여기에는 크기, 내가 방을 몇 개짜리로 만들 건지 적어주는 거. 이건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안 적고 앞에만 적어볼게요. 스트링 들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8가지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터넷 위에 있으니까 빼고 롱, 플롯, 버블, 블린,
이 녀석들 다 배열로 모두 다 배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귀찮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기본 자료엔 8가지는 우리가 인트 정수 들이대는 걸 봤으니까 사실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들은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으니까 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우리가 아직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타입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있어요. 한 번. 제가 반복문에서 무한루프 쓰는 그 경우를 보여드릴 때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제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얘도 기본 자료 8가지 아니니까 참조형 타입이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대괄호 붙이면 배열 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렇게 변수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타입은 대괄호를 붙이면 배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건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활용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거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쓰는 것만 쓰니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요거 하나만, 이것까지만. 아니다, 스트링 말고. 자, 여기 부분에 뭐 와야 돼요? 뭐 어떤 코드가 와야 이 코드의 에러가 사라질 수 있죠? 바이트 들 와야겠죠? 그 안에 크기까지 뭐 몇 칸이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크기까지 지정을 해주면 얘는 에러가 없겠죠? 이렇게 이 개념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바이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스트링들로 방을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안 됩니다. 잘 유의를 해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내용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대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 클래스 자체를 복사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서 본인 거에 넣고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객체 얘기 좀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